여러분, 이 대문 보이십니까? 그리고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는 여러분께서 상상하지 못하는 곳인데요, 바로 서울 종로구 사직동입니다. 빈집 상태로 놓여있는 집들이 질비하게 모여있는 사직동의 현실을 보겠습니다. 이 집은 지금 사람이 살고 있고요, 여기 빈집이고요. 야, 이 집은 정말 빈집된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여기도 빈집이고요. 개발하든지 뭘 해야 되지, 이래 놔두면 되겠냐. 예.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서울에 전셋집이 부족해서 전세난이 온다, 전세 지역이 온다 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연일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전세보다는 월세 선호 현상이 생기면서 월세 비중이 더 커졌는데요, 2024년 기준 서울 전체 주택 중에 월세 비중이 65.2%입니다. 아파트의 월세 비중은 43.8%인데요 서울 지역의 비아파트, 그러니까 빌라나 오피스텔의 경우는 월세 비중이 76.1%로 상당히 높습니다. 서울에 집이 부족하다라면서 분양가도 자꾸 오르고 또 집값도 자꾸 오르는 쪽이 있죠. 그와 반대로 빈집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울과 경기 그리고 인천의 빈집은 몇 채일까요? 여러분, 몇 채인 것 같습니까? 17,000채가 넘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서울의 빈집 수는 몇 개일까요? 자, 6,700채가 조금 넘습니다. 생각보다 많죠. 또 지방 대도시의 빈집은 과연 몇 개나 있을까? 2023년 기준으로 부산 광역시에는 약 11만 4,200호가 넘게 빈집입니다. 인구 1000명당 빈집 수가 34개 호로 대도시 중에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부산을 노인과 바다만 남았다라고 하는 자조 섞인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대전광역시는 약 4,900호 정도가 조금 넘게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약 2,270호 정도가 조금 넘게 있고요. 인천에는 역시 4,178호 빈집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빈집의 실태조사 결과는 발표 기간에 따라 좀 큰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빈집 조사를 했을 때 통계청의 조사 결과는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이 지역의 경우 43만 호가 빈집이다 라고 밝혔고, 국토부는 13,000호다 라고 밝혔기 때문에 두 기관의 조사 차이가 무려 3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두 기관의 통계가 다른 이유는 조사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통계청의 경우는 국내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미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을 포함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숫자가 많은 거고요. 국토부는 전기, 상수도 사용량이 1년 이상 없는 집을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이런 조사 방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빈집이다 라고 하는 그 숫자, 국토부의 통계가 더 정확한 빈집일 것이고요, 통계청의 조사는 악성 미분양의 숫자를 예측할 수 있는 자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빈집 실태 조사 시기는 법령에 따라서 5년에 한 번 실시되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조사 시기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이런 내용을 참고하셔서 오늘 영상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2024년 기준 작년 전국적으로 빈집의 숫자는 과연 몇 호일까? 저는 정말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절하실 만한 숫자입니다. 전국에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의 숫자 153만 가구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153만 가구면 사람 수로 따지면 한 300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300만 명이 결국 자기가 살고 있던 집을 버리고 떠난 겁니다. 자, 지방을 살리자라고 해서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가 1995년에 선거 때부터 실시가 됐으니까 무려 30년이 지났는데, 지난 30년 동안 지방이 살아난 게 아니라 오히려 지방 소멸이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은 아파트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연일 공급 부족 이야기가 나오지만 빈집도 아주 많죠. 특히 서울 주요 입지에서 조차 빈집도 많습니다. 저희 표용호TV에서 취재한 영상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이 대문 보이십니까? 그리고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는 여러분께서 상상하지 못하는 곳인데요, 바로 서울 종로구 사직동입니다. 빈집 상태로 놓여있는 집들이 질비하게 모여있는 사직동의 현실을 보겠습니다. 이 집은 지금 사람이 살고 있고요, 여기 빈집이고요. 야, 이 집은 정말 빈집된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여기도 빈집이고요. 개발하든지 뭘 해야 되지, 이래 놔두면 되겠냐. 예.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기 언덕 올라오는데 조금 힘듭니다. 저 밑에 보시면 저기가 지하철 6호선 맞죠? 예. 창신역 2번 출구인데, 거기서 내려서 걸어 올라오면 여기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이 있습니다. 와,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절벽에 건물들이 있죠. 아, 여기가 종로구 창신동입니다. 올라오니까 여기 위에 또 어떤 조그만 마을이 있는데 집이 아주 오래된 집들이 이렇게 있죠. 와, 여기 서울의 중심이거든요. 여기가 여기 돌산 밑에 한 20가구 정도가 이렇게 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 입지가 좋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빈집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실 것이고, 이 영상을 예전에 표용TV를 통해서 보신 분들은 정말 또다시 한번 상기하는 그런 시간이 됐을 겁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신 집들 단순하게 그냥 빈집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폐가, 사람이 살 수 없는 좀비 집이다 라는 겁니다. 서울 진입이 어려워서 경기도로 이사를 간다는 분들이 요즘 참 많이 계시죠.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서울만 비싼 게 아닙니다. 지금 수도권의 집값도 너무 비싸죠. 그런데 서울 중심에 저렇게 폐가 마을도 여러 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 집들을 정비해서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을 늘리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그게 많이 어렵습니다. 저 빈집들도 다 주인이 있기 때문이죠. 서울 충신동 지역은 서울시가 역사문화 가치 보존을 이유로 2017년 충신 1구역을 정비구역에서 직권 해제했는데, 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기대감이 깨지니까 매매거래 자체가 안 되고, 또 2017년 이전에 웃돈을 주고 집을 좀 비싸게 사들였던 그 외지의 투기자들이 제값에 집을 팔지 못하게 되면서 세입자마저 못 구하니까 저렇게 폐허 마을이 되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지역은 땅 주인들이 이민을 가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하려고 해도 이민을 간 분들에게 다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이민을 가신 분들의 2세 분들이 저런 집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렇게 방치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폐허가 된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여럿 계시는데요. 이분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바람이 좀 강하게 부는 날에는 밖에 외출도 못합니다. 왜냐? 어디서 갑자기 어떤 낙하물이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나가질 못하는 겁니다. 지금 서울 주요 입지에 저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죠. 충신동, 옥인동, 사직동, 성북동 많이 있습니다. 서울의 폐가가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를 가만히 고민해보면 무분별한 정비구역 지정과 해제에서 비롯된 곳들이 많이 있고요. 지방의 빈집이 늘어나는 이유는 일자리 감소로 인구가 대도시로 이동하고 또 전체적인 인구 감소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빈집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렇게 불가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게 빈집을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정리를 좀 빨리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있다고 마냥 저렇게 폐가로 10년, 20년, 30년을 저렇게 방치한다는 것은 공동체 사회에 타인에 대한 피해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개인의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지만 개인의 권리도 중요하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동체 사회를 살아가려면 개인의 무분별한 권리는 법이 좀 개정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쉬가 말이 없다고 아무 데서나 쉬를 하면서 그건 개인의 행복 추구권이다 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처벌받는 것과 같은 이치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각 지자체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소유자에게 철거 명령을 법적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행 시에는 강제 이행금도 부과합니다. 또 그리고 직권 철거도 가능하죠. 그런데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직권 철거를 한 경우가 지난 7년 동안 단 한 건도 없었고요. 이행 강제금도 얼마 안 해서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쓰지도 않습니다. 대도시의 폐가는 또 다른 폐가를 만들죠. 옆집이 아무도 안 살고 방치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옆집도 또 안 살게 되고, 그것이 더 넓어지면 결국 낙후된 마을, 폐가 마을로 변하게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두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재개발을 한다 라고 하면 투기꾼들이 정말 많이들 모여듭니다. 이상하게 어디서 어떤 소문을 듣고도 많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현실이 안 되고 취소가 되면 저렇게 아주 오랫동안 재산권의 행사마저도 못하게 돼 그야말로 있어도 쓸 수 없는 일생일대의 알박기 범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반대로 지방의 아파트는 미분양도 많고 준공후 미분양인 악성 미분양도 참 많습니다. 이런 거 해결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투기꾼을 거기다가 투입하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아파트 투기꾼이 없으면 아파트 값이 이렇게까지 뛰지 않았습니다. 지금 평택이고 인천 송도 또 뭐 대구 이런 지역에 미분양이 많은데 투기꾼들에게 한시적으로 1가구 3주택까지는 허락해 준다 라고 하면서 투기꾼들을 풀어놓으면 한 달이면 대한민국의 모든 미분양 다 팔릴 겁니다. 그럼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옆에 저 옆에 또 막 지어대겠죠. 잘 팔리니까. 그럼 또 뭡니까? 막 지어대면 또 안 팔립니다. 그럼 또 그때 가서 또 풀어주는 겁니다. 세상이 온통 아파트 사느라고 빚만 가득한 그런 나라가 되는 거 아주 쉽습니다. 제 말은 앞으로 그러라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래 왔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동안의 정부들은 이런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말로는 투기꾼을 잡는다라고 하지만 국가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알고도 모른 채 방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할 곳이 아주 많죠. 결국 집값 잡는 것은 공급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뭐냐면 정확히 10년 뒤, 15년 뒤에는 서울의 아파트에서도 공실이 나온다 이겁니다. 인구도 줄지만 이 비싼 아파트를 더 이상 빚을 내서 살
그런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 둬야 할 부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표영호TV 서울의 빈집 실태, 빈집이 많고 전국에 빈집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 우리가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뜻에서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보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참고로 표영호TV에서는 여러분이 부자가 될 시간을 땡겨줄 인사이트가 있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부가스터디라는 채널인데요. 돈이 되는 확실한 정보를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채널 이름이 부가스터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좀 더 영상을 빨리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역시 부동산 전망의 달인 한문도 교수님을 모시고 부동산 무료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이제 대선 이후 6월부터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지 표영호TV가 준비한 무료 부동산 콘서트에서 날카로운 분석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을 참조하셔서 신청하시면 추첨을 통해서 50분께 초대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에 뵙겠습니다.